쌤 안녕하세요. 고양이 행동 약물 처방 받고 싶은데 합사 실패로 저희 가는 동물병원에서는 합사로 약물 처방은 안 해준다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한사항이 좀 있는 게요. 합사가 실패하면은요, 사실 재합사를 다시 시작을 해도 합사가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미 마음이 안 맞는 애들이잖아. 이거를 뭐 다시 떨어뜨려 놨다가 합사 과정을 천천히 진행하다가 다시 마음이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화를 내는 쪽,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쪽한테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아니면은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걸 낮추는 그런 종류의 약물을 투여를 해요. 양쪽 다 투여하기도 하고요. 어린애는 보통 안 투여해요. 어린애는 그런 거 없으니까. 큰 애들이 문제거든요. 걔한테 투여를 계속하면서 다시 합사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러면은 합사 성공률이 약 70% 정도로 높아져요. 100%가 아니에요. 70% 정도로 높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을 얼마나 먹여야 돼? 우선 한 6개월 정도 먹여봐. 6개월 이상 먹이는 거죠, 보통은요. 그 다음에 서서히 약물 농도를 줄여봐요. 약물 농도를 줄였더니 갑자기 또 하악지라든가 또 싫어하든가 합사 과정에 또 다시 얘를 막 싫어하고 배척해내기 시작하면요, 평생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물이 사실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합사를 약물을 통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까, 요런 뭐 절박한 심정으로 해보는 거지. 이 약물이 뭐 치료하면 합사, 약 먹고 합사하면 합사가 딱 성공해가지고 뭐 환상적인 해피엔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도 백신 맞고 이렇게 아픈데 양이들도 많이 힘들겠죠. 양이들은 그렇게 힘들잖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백신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된 백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균주 자체도 개발된 지 되게 오래된 균주거든요. 최적화가 이루어질 때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도 고양이도 열이 나거나 어디 몸이 아프거나 이런 반응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은요, 이게 이제 점점 최적화를 하면서 점점 개량을 하거든요. 백신이란 거를요, 균주를 개량하고 몸에서 발열 반응이 덜 일어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좀 더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약물 반응이 지금 나온 우리의 코로나 백신은 굉장히 그게 안 돼 있어요. 아직. 왜냐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아직 허가가 안 나와야 정상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만약에 빠르게 허가 나와도 몇 년 뒤에, 한 5년 정도 임상실험 다 거치고 부작용 줄일제로 줄이고 FDA 승인받고 뭐 허가 나고 이러면 한 5, 6년 뒤에는 허가 나와야 될 만한 백신이 굉장히 일찍 긴급 승인이 떨어진 거야.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뭐 심내막염 같은, 아니면 혈전이든, 아니 이상 단백질 유발 반응이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진짜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백신이긴 백신이거든요. 물론 대다수에겐 안전하겠지만 일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되고 스케일링이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부작용들이 이제 낮아지고, 이제 그러면은 보통 이제 판매가 되고 실험이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맞추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상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승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아프고 힘든 거지, 사실은 동물란대라 사용하는 백신은 굉장히 오래되게, 상상을 초월하게 오래된 균주들을 사용해요. 30년 전, 아니면 50년 전, 1970년대 화이자 백신도, 강아지 백신은 1970년도인가 50년대에 만들어진 균주를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코넬 균주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균주로 지금 백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초설님은 어제 2차 맞았는데 화이자로 맞으셨겠죠? 주사 맞은 팔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파요. 겁주지 마세요. 저 다음 달에 백신 맞아야 되는데 겁주지 마세요. 9월 초인가? 저도 9월 첫째 주인 가면 백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2차 접종이죠. 저희는 뭐 필수 접종을 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로 지정이 돼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맞아야 돼,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라 맞았는데 1차를요. 2차는 좀 무섭긴 해요. 저도 살짝 겁나긴 하는데 뭐 씩씩하게 맞고 오죠 뭐. 자, 10월이겠지요. 9월, 10월이겠네요 진짜. 네, 10월이겠네요 제가. 자, 4에서 5개월 된 고양이. 진짜 날짜 빨리 간다. 벌써 10월이에요. 좀 있으면은요. 또 한 살 먹는 거야. 지겹다 진짜. 5개월 된 아비시니안, 오늘 안전 목줄 이름표 처음으로 손가락 하나 남겨두고 해줬는데 펜던트가 거슬러 빼려고 하다가 아래턱에 걸려서 엄청 괴로워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꽉 안 해주면은요, 좀 약간 꽉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틈이 생기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요 하면서 거의 격렬하듯이 움직여요. 뺄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입에 안 걸릴 정도로 짧게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요. 너무 짧게, 너무 이렇게 목에 자극받을까봐 느슨하게 해주다가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고양이는 펜던트 빼시고요, 그냥 목줄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바로 새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라 그래. 펜던트 없이. 펜던트 의외로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던트 하지 말라 그러고, 펜던트를 해줘야 할 때는요, 어린 고양이, 작고 어린 고양이나 아니면 나이 든 노령묘들 방울을 달아주라 그래. 왜냐면 얘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가지고 발에 밟히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 애들, 특히 새로 고양이 입양, 새끼 고양이 입양한 지 얼마 안 된다면 우리도 익숙하지 않고 고양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밟히거나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경우 소리가 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방울 달아주라 그러고 그걸 제외하고는요, 펜던트 없이 줄에다 바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길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 되게 많아요. 방울이 아이에게 스트레스 준다는데 맞나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주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네칼라 처음에 고양이 심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근데요, 한 3, 4일 지나가면 애들이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알아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잘 생활해요. 역시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양이도 사람도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당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의미 문제 없고요. 고양이들요, 여러 가지 문제로 시력 상실하는 경우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가 어떤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다쳤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녹내장이 온다거나, 그래서 갑자기 시력 상실하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람도 똑같대요, 그거는요. 근데 조금 지나면 적응 진짜 잘해요. 집 안에서만큼은요, 눈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이 생활해요. 그러니까 속인다고 생각. 얘 눈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라고, 눈 감고 다니는 거라고, 실눈 뜨고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정도로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스트레스 없이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기 전까지만 스트레스지, 적응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큰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같은 거 먹으면 질릴 것 같고, 사료나 간식 같은 거 먹으면 질리게 만드는 건 사람이지 동물은 아닙니다. 같은 거 먹는다고 질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입맛이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낀 거를 계속적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새로운 입맛을 찾지 않아요. 우리랑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를 자꾸 찾지만, 고양이들은 어렸을 때 먹고 안전하다고 느낀 거를 계속적으로 먹고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자신의 본능에 그게 맞고요, 자신의 생명을 길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야생생활에서는요, 안 먹어봤던 걸 잘못 먹었다가 탈나거나 죽을 수 있거든요. 탈이 난다는 건 죽음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속이 한번 망가지면은 한동안 사냥을 못 가고, 한동안 사냥을 못 가면 약해지면 사냥을 또 성공을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구석에 처박혀서 굶어 죽어버리거든요, 얘들은요. 그래서 얘들은 최대한 자기 몸이 탈이 안 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 기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푸드 픽세이션이에요. 먹어서 안전했던 거를 계속 찾아서 그것만 먹으려고 해요. 두 번째 기전은 뭐가 있냐면요, 구토예요. 고양이는 굉장히 구토 중추가 되게 심하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조금만 이상은 바로 다 토해내버려요. 사람처럼 그렇게 안 그래요. 사람 그냥 바로 토해요. 그리고 속이 조금만 안 좋아서 하는데 구토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근처에 풀 다 씹어 먹어요. 거친 풀들을요. 고양이 물어 뭐 질긴 종류의 풀들을 막 뜯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토해내요. 거친 걸 먹어서 위장을 자극해서 바로 다 토해내버려요. 왜냐면 속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바로 토해내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자기가 그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토해내면요, 그 살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 속이 안 좋았다는 기억과 자기 몸이 그걸 먹고 안 좋아졌다는 기억,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이 음식은 안전하지 않은 음식과 함께 저장이 같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 음식은 안전하지 않은 음식, 이 음식을 나를 과거에 아프게 했던 음식, 그래서 그 음식을 평생 걸쳐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양이 입맛은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안전하고 잘 먹으면 계속 그거 줘요. 중간중간에 바꿔주면은요, 얘들 계속 까다로운 입맛을 갖게 되고 갈수록 적응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잘 먹으면 잘 먹는 거 잘 주세요. 단 잘 먹는 게 좋은 음식일 경우입니다. 좋은 음식, 아셨죠? 다묘 가정을 근데 4마리를 키우시나 봐요. 근데 한 마리는 벵갈인데 얘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데나 소변을 한다는 얘기는 스프레이를 본다는 얘기고요. 스프레이를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무언가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스프레이 의미는요, 나 못 살겠어, 나 미치겠어, 나 지금 승질나 죽겠어, 나 지금 미치기 직전이야, 네가 뭔가 해결을 해야 돼, 이 의미예요. 즉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겼고, 이 다묘 가정에서 4마리면 되게 많은 말이거든요. 벵갈 한 마리는 지금 자기의 어떤 영역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기 위상에 대한 문제든가 자기 길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벽에 대한 문제든 자기가 좋아하는 화장실에 대한 문제든 자기가 좋아하는 바닥에 대한 문제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문제든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에 대한 문제든 무언지 몰라도 불만이 생겼어요. 이거 해결 불가능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있다 그러면 얘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3마리가 있잖아요. 남은 3마리가 있잖아요. 얘랑 전부 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소셜 관계를. 왜냐하면 각각 고양이마다 각각 밥그릇과 벽과 집과 주인과 바닥과 캣타워와 쉼터와 숨숨집과 모든 게 다 얽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4마리면은 보통 네 마리 n승이니까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가짓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마리에 몇에 n승 하니까 경우의 수가 얼핏 잡아도 수백 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걸 찾아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없으세요. 불가능하고요. 이 경우는 약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할 거는요, 최대한 이 벵갈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환경 개선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는 펠리웨이, 질켄, 그 다음에 카민칼라 3종 세트 기본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더 많은 캣타워, 더 많은 해먹, 창가에 붙일 해먹, 그 다음 더 많은 화장실, 더 많은 밥그릇, 더 많은 물그릇,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환경에 좀 더 숨을 곳, 더 많이 넓을 곳 해서 환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돈 일단 쓸 대로 써야죠. 쓸 수 있는 가용한 돈을 다 쓰셔서 집안 환경을 조금 더, 그 다음 캣로드도 여기저기 설치해가지고 올라갈 곳, 바닥을 안 디뎌도 공중으로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천정으로 다니든 벽을 타고 다니든, 아니면 책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야, 뭐 냉장고 위로에서 다니든 해가지고 여기 다닐 길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길을 다니다가 부딪히는 것도 스트레스니까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환경 개선해줘요. 그래도 스프레이가 식된다 그러면 그때는 약 먹여야 돼요. 평생 걸쳐 약 먹여야 됩니다. 4개월 3.5kg 두 마리가 동시에 발정이어서,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죠. 되게 많은 질문을 처리하려고 모든 질문을 최대한 잡소리 안 하고 짧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계속 오늘도 되뇌고 있었어요. 오늘 잡소리 하지 말자, 잡소리 하지 말자, 산으로 가지 말자, 산으로 가지 말자, 오늘 질문 답변만 열심히 하자, 닥치고 질문 답변 열심히 하자, 막 이러고 되뇌고 왔습니다. 오늘도 나이 드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야.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자꾸 말이 많아져요. 꼰대 되는데, 저 꼰대 딱 질색하거든요. 완전 질색하거든요. 저 꼰대 아닙니다. 말 많은 거 싫어합니다. 자, 4개월 3.5kg 두 마리가 동시에 발정이 와서 중성화수를 했습니다. 빨리 했네요. 4개월 3.5kg. 수술 빨리 하면 요로게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요로게가 안 좋아진다는 증거를 못 찾았고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잘 그렇게 확신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는 수의사들 사이에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수술하면은 페니스, 오스페니스죠. 꼬추 끝에 뼈가 있어요. 이 뼈가 충분하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쉽게 거기가 막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도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2개월째도 중성화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수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2개월, 3개월 때 막 시켜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와,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최소한 5, 6개월은 기다렸는데 5, 6개월 늦는다고 2, 3개월에 막 시켜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그 얘기 듣고 조금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그래서 그러면 요로 계통에 문제 생기잖아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논문 베이스로 검증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는 카더라 통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이거 뭐 이게 요로게 실제로 문제가 된다는 내가 확답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면 어려워요. 카민칼라 좀 해보다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생각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오, 좋네요. 스크래처는 캣타워에 있는 스크래처를 가장 좋아해요. 모든 고양이는요, 9살 미만의 고양이는 캣타워 수 있는 2층 이상의 캣타워 있는 스크래처를 가장 좋아하고요, 9살 이상의 고양이는요 그냥 수직 형태의 스크래처를 가장 좋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살 미만의 고양이는 75%가 캣타워에 있는 2층 이상의 캣타워에 있는 스크래처를 주로 사용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스크래처 사시고 그냥 스크래처가 달린 기둥에 카펫이 붙어있는, 한 기둥에 3줄이 감겨있는 스크래처 사시면 딱 좋습니다. 아셨죠? 아니면 발톱을 잘 깎아보시죠. 그래도 그러는가? 그럼 확인이 되겠죠. 발톱을 자주 깎아보시고, 피초님 그래도 그런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환경 개선만으로 오버그루밍이 충분히 좋아진다는 거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개선, 사실은 여러 가지 고양이들의 어떤 행동학적 문제가요, 밖에 있던 애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실내 밖의 환경이 충분하게 구현이 안 되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 돈을 쓰면 좋아진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자꾸 죄송한데 돈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돈으로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돈을 한번 써보시. 돈 얘기 자꾸 하게 돼요. 근데 병원에 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내에 고양이가 조금 살만한 환경을 구현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 갔는데 나 돈 없다고 집에다가 그냥 침대다 놓고 거기다가 침낭 하나 놓고 살아보세요. 병 안 나겠어요. 근데 막 TV도 놓고 소파도 놓고 가구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냉장고 놓고 뭐 편량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살기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고양이도요. 무언가 고양이가 조금 더 다니고 움직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숨고 먹고 씻고 할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양이들도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적어지거든요. 격리된다 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자가격리된다고 쳐보세요. 막 5평 원룸에 자가격리되는 거 하고, 넓은 공간에 막 게임기 잔뜩 있고 막 볼 영화 막 때로 쌓여있고 넷플릭스 있고 막 이런데 자가격리되는 거고, 어떤 걸 택하겠어요? 당연히 넷플릭스에 인터넷 빠방하게 들어오고 막 PSP5 있고 막 이런데 막 플스 있고 막 이런 데서 자가격리하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방만 하고 나면 치킨을 먹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지금 또 오늘 오면서 차에다가 집에서 또 온 거잖아요. 지금 이거 라방 하려고요. 오면서 마트에 들려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슴살 튀긴 거거든요. 치킨 텐더라 그러나요? 거기에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잔뜩 사왔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은 그거랑 맥주랑 먹고 자려고요. 특정 장난감처럼 집착 증세를 장난감 집착, 그걸로 안 놀아주는 게 맞을까요?
특정 장난감 집착해요. 특정 장난감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감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더 많은 장난감을 던져줘보세요. 그러면은 특정 장난감 집착하는 게 좀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있는 그 몇 개 장난감 중에 그게 마음에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특정, 예를 들면 저와 보세요. 특정 과제에 집착해요. 뭐 과자 세 봉지 중에 하나 잘 먹는다고 특정 과제에 집착합니까? 최소한 뭐 마트 같은 데 가서 때로 쌓이는데 하나만 계속 산다 그러면 특정 과제에 집착하는 거죠. 특정이란 말을 붙이시려면요, 최소한 그래도 한 2박스 정도의 장난감을 갖다 놓고 그다음 보시죠. 이번에 이번에 캣페어죠. 궁디팡팡 가서도 제가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샀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받는 장난감도 파는 장난감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펫페어 가면 신경 장난감에서 전 또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고요. 왜냐면 그만큼 장난감이 많이 필요하고 금방금방 질리거든요. 그럼 또 던지고 또 다른 장난감을 놀아주고 질리면 또 다른 장난감을 놀아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새로운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플스 보세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 보세요. 그 안에 장난감 수백 가지가 있는데도 질리잖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장난감이 많은데 몇 개 사주고 나서 뭐 특정 장난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더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특정이라는 단어를 붙이시면 됩니다. 더 많이 사주면요, 그거 버리고 또 딴 장난감도 놀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는 거지 특정까지는 아닙니다. 아셨죠? 안내 하나만 더 드릴게요. 25일이죠. 다다음 주 토요일 라방은요, 정우열 선생님이라고 사람 정신과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16만 유튜버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신 정우열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같이 우리 집사들의 정신건강, 펜로스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볼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평소 궁금하셨거나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하시고 싶으신 거 있다 그러면요, 제가 한 다음 주 말쯤에 창을 하나 열어놓을게요. 이렇게 게시판 하나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질문 내용을 미리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당일날 오셔서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은요, 정월 선생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답변 듣기 되게 힘들고요. 저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 정우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고 있는 정우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다다음 주 토요일 날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요, 명사의 시간 해가지고 제가 각 분야에 유명하신 분들, 제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명하신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